요즘 변동성이 크고 빠르게 잘 움직이죠. 따라서 단타를 위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매할 맛 나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단타 특성상 이런 파고 하나하나가 지금처럼 크고 빨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수수료와 펀딩비로 모두 녹아 없어져 버리죠. 그렇다면 진짜 단타 플레이어들은 이런 자리, 또 자리를 바꾸는 이런 자리를 어떻게 포착하고 포지션을 운영해 가는지 오늘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 남자의 이름은 라즈, 인도의 떠오르는 젊은 트레이더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75억을 벌어들인 실력자입니다. 그의 매매 스타일은 스캘핑부터 스윙까지 딱히 기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 이유가 아주 신선합니다. 스윙이던 스캘핑이던 매매법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트레이더인데요. 처음에는 이동평균선을 하나만 사용했는데 수익이 영 별로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동평균선을 2개로 늘렸는데 수익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3개, 4개 점차 개수를 늘려나갔더니 수익이 빠르게 오르며 본인의 매매 전략을 완성시키게 된 것이죠. 그는 눕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책상 앞 의자도 누울 수 있는 소파로 바꾸었고 침대에 누워서도 트레이딩하는 것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짧은 시간,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것이 스캘핑인데 그것을 누워서도 할 수 있다니 참 흥미롭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스캘핑의 정석, 1분봉입니다. 나스닥이고요. 그가 사용하는 매매 전략의 중심은 바로 이동평균 리본이라는 거예요. 트레이딩뷰에서 지표 검색해서 적용해주면 되고요. 그럼 총 4개의 이동평균이 적용됩니다. 설정을 바꿔주는데요. 그가 사용하는 이동평균 설정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넷 모두 지수 이동평균을 사용하고요. 위에서부터 30, 60, 100, 200 길이값을 씁니다. 30과 60은 단기, 중기 길이값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100 그리고 200은 장기 이동평균의 표준이죠. 딱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매매법이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동평균을 4개를 사용한다는 것은 추세를 총 4개의 레벨로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 추세의 위치와 가격 변동, 속도를 모두 잡아내고 빠르게 매매를 종료하는 것까지가 이 매매 전략을 쓰는 목적이죠. 지금은 대략 이 선을 기점으로 왼쪽은 하락 추세, 오른쪽은 상승 추세이네요. 다중 이동평균을 통해 추세를 판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은 아까의 설정을 통해 빨간색이 200, 검정색이 100, 파란색 60, 초록색 30 길이값이었죠. 이동평균의 배열이 길이가 긴 것으로부터 짧은 것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었어요. 이것을 이동평균의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강한 하락 추세 중에는 필연적으로 역배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가격이 이 자리로부터 크게 상승하며 검정색 이동평균 위로 올라오자 단기 이동평균선이 계속 엉키기 시작합니다. 추세 변경 예고 신호죠. 이후 가운데 기점을 중심으로 초록, 파랑, 검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빨간색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빨간색이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머지 3개의 이동평균이 계속해서 길이값에 맞는 순서를 유지하죠. 앞서 이 구간과 정반대의 배치가 나오는 이러한 곳을 이동평균의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발생하는 특징이죠. 지금 살펴본 추세 개념은 1분봉이건 시간봉이건 일봉, 주봉이건 상관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라즈가 사용하는 두 번째 비법은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구간 초입, 모든 이동평균이 꼬이고 나서 이동평균이 확산되며 추세를 시작했죠. 이때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상당히 흥미로운 추세선을 하나 쓰는데요. 추세선은 아시다시피 하락 중에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죠. 그리고 나서 이대로 길게 늘립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자리를 더 확대해서 볼게요. 추세선의 상승 돌파, 이 자리인데 그럼 보통 여기서부터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추세선을 직전 꼭지점으로 멈추고 여기로부터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요. 이 자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연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돌파가 나왔어요. 그럼 돌파가 나오기 직전 추세선의 기준이 됐던 이 꼭지점에 다시금 선을 맞춰서 멈춰줍니다.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돌파가 나왔죠. 따라서 2번 꼭지점은 여기, 그리고 나서 봤더니 꼭지점의 높이가 역전됩니다. 전체 구도를 다시 살펴보면 여기가 꼭지점, 고점이죠. 첫 번째 추세선의 꼭지점, 두 번째 꼭지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에서 역전이 됐어요. 올라가죠. 방향을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략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음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길이에요. 1번 길이, 2번 길이, 3번 길이 갈수록 짧아지죠. 짧아집니다. 짧았던 길이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길어져요. 꼭지점의 높이가 바뀌고 짧아지던 길이가 길어지면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저도 이거 알고 나서 너무 흥미로워서 거의 모든 자산에 다 적용해서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추세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타임프레임과 관계없이 이 해석이 맞을 확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차트 켜고 해보세요.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승이죠. 상승 때는 어떻게 되는지 상승에서는 반대로 하단 꼭지점을 연결합니다. 두 번째 꼭지점,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앞서의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하는 각도가 점차 완만해지며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반대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상승 각도는 유지하지만 길이를 점차 길게 만들다가 여기에서 급격히 짧아집니다. 짧아진 이후 방향이 크게 바뀝니다. 방향 전환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완만한 상승에서 크게 상승, 완만한 하락에서 큰 하락 이런 것도 다 방향 전환이죠. 그렇다는 건 짧았던 길이가 점차 길어지고 나서 다시 짧아졌을 때 이동평균 해석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면 된다는 뜻이네요. 이걸 찾아내는 매매법입니다. 이때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처음 살펴봤던 역배열과 정배열입니다. 이곳은 길이가 짧아진 단계에서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 들어가는 게 무리가 없지만 이곳은 짧아진 다음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자리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이 방법대로 추세선을 그리는 기준이 이 선은 지켜지지 못하고 여기로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멈춘 겁니다. 즉 가격이 하락하다가 여기까지 오고 나서야 이 자리가 꼭지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최하단 초록색 선을 초록색 이동평균 밑으로 깨고 내려오는 음봉들은 전부 다 숏 포지션 진입 타점이긴 한데 문제가 수익이 영 안 좋죠. 이런 건 들어가자마자 바로 손절이고요. 즉 방향이 맞았을 거라면 방향대로 가격 움직임이 나와줘야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만약 이런 자리를 뚫고 가격을 크게 하락시킬 거였다면 이때로부터 반등이 이렇게 완만해지질 않아요. 위로 한번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내리죠. 그럼 이제 지금의 상승 직전 이 구간을 살펴보면 폭등 직전 마지막 단계에서 이 초록색 선의 상하단으로 가격이 계속 넘나들고 있다가 여기서 지지가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죠. 따라서 지금 구간 방향은 상승 중, 추세선 길이가 짧아졌고 상승 각도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추세선의 길이가 짧아졌음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봉 캔들이죠. 그래야 여기가 꼭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포지션 진입 자리가 됩니다. 이후 갭 상승과 함께 폭발적으로 커졌죠. 지금 설명을 통해 우선 빨간 선은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초록선은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일종의 기준선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파란색 선과 검정색 선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지와 저항, 레벨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승 추세 정배열이 완성된 이 구간을 살펴보시면 이제 확산이 시작된 첫 번째 구간 이후로 파란색 선이 가장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는 건 지금의 상승에서 중요한 건 이 파란 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자리에서 파란 선 지지가 깨지고 지지 레벨을 검정색으로 낮추죠. 따라서 지금의 힘의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자리로부터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럼 방향이 완전히 바뀐 그 다음 구간은 어떨까요? 하락 전환되며 이동평균 역배열의 확산 이후 하락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저항 레벨이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초록선 저항을 계속 유지했죠. 여기서도. 그랬다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저항의 레벨이 파란 선으로 올라옵니다. 즉 하락의 힘이 점차 약해졌다는 뜻이고 이후 힘은 더욱더 약화되어 검정색 선 위까지 가격이 올라오게 되었죠. 따라서 하락하던 힘은 점차 소진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매매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첫째, 정배열과 역배열, 이동평균의 배치를 의미하죠. 둘째, 추세선의 각도와 길이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선들이 담당하는 지지와 저항의 레벨입니다. 이 매매법을 보다 깊이 있게 사용해보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비법서를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하여 신청 바래요.
앞서 살펴본 하락 이후 상승 전환된 다음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눌림목 이후 이동평균이 다시 정배열이 됐어요. 이후 초록색 선 지지를 확정해가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지지의 레벨이 낮아졌죠. 파란 선 지지가 나옵니다. 파란 선 지지, 이제 검정색 지지까지 레벨을 더 낮추게 됐어요. 다시 검정색 지지에 실패하고 엄청난 갭 하락이 나오며 모든 선을 관통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는 대단히 큰 약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런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숏 포지션 유혹을 못 이기고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처럼 큰 상승 이후 발생하는 하락은 여기에서 바로 이와 같이 가격을 하락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간 하나하나마다 전부 지지 레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고 그 시간 동안에 이동평균 역배열이 갇혀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실전 팁을 드리면, 앞서 빨간색 이동평균은 방향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를 기점으로 방향이 꺾였습니다. 따라서 방향을 확인하는 빨간 선 이외에 나머지 세 선은 이때로부터 이미 역배열이 완성되었죠. 따라서 역배열이 만들어지고 방향이 나온 지금 이때 이후로는 숏 포지션을 계속 노리고 있어야 돼요. 특히 앞서 살펴봤듯 강한 하락 추세가 터지기 위한 필수 조건은 초록색 선 저항이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초록색 선 위로 올라왔다가 하락 돌파하게 되는 이 음봉 캔들은 매도 타점입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이었던 이 자리, 여기 꼭지점으로 잡고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가격 변동을 빠르게 따라가 보면 계속해서 잘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영원히 내려가면 숏 포지션 대성공이겠지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포지션 익절 기준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자리예요. 저항 여기까지 괜찮아요. 꼬리로 살짝 건드리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허용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지켜오던 초록색 레벨을 이제는 한 단계 높여 파란색 저항으로 레벨을 높입니다. 하락 힘이 약해졌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자리는 포지션 정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왔네요. 흥미롭죠? 강한 하락의 여파로 역배열이 유지되던 가운데 아주 짧고 빠른 반등이 나왔죠. 여기에서는 다음 캔들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지금과 같이 강한 하락 추세 중에는 곧바로 수직 반등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저항의 레벨이 존재하게 되고요. 따라서 준수한 음봉만 나와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숏 포지션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저항을 맞은 음봉이긴 하지만 캔들이 너무 약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을 지켜봤는데 이제는 모든 조건이 만들어졌네요. 숏 포지션 진입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 손절을 잡고 운영해 나가면 되겠는데요. 이 포지션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조 변경 신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계속 연결해 가요. 여기죠. 여기네요. 하락하는 각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길이가 급격히 짧아집니다. 그 다음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때 양봉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아주 짧은 구간 상승 추세를 두 번 만들어 보면 아주 급격하게 추세 길이가 짧아졌죠. 그래서 여기는 익절 자리였던 겁니다. 강한 추세 중이기 때문에 롱으로 전환하진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초록색 저항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파란 선으로 올라왔고 검정선은 아예 무시하고 빨간 선까지 도달시킨 겁니다. 이런 곳이 보통 RSI를 보면 과매수가 나와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쵸? 여지없는 과매수입니다. RSI를 켠 김에 이런 자리는 안 봐도 뻔히 나오죠. 다이버전스. 그런데 지켜야 할 저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구간 이후로 하락해오던 방향을 횡보 또는 상승으로 꺾어낼 가능성도 생겼다는 뜻이에요. 둘 모두 숏 포지션에 들어간 우리에게 유리할 리가 없죠. 따라서 하단에 다시 꼭지점 만들었고 양봉이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서 익절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이때 이미 방향이 바뀔 것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점이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부터는 이동평균의 배열을 살펴봐야겠죠. 이제 시장이 얼추 방향을 결정한 것 같네요. 하락하던 빨간색 선이 미세하게나마 방향을 위로 올리려 하고 있고 나머지 셋은 정배열을 갖췄습니다. 상승 전환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고 직전 저점 이 자리를 손절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포지션 운영 기준은 동일합니다. 초록색 선은 지지, 그러다가 지지가 괜찮죠. 잘 올라가 주길 바라는데 이때 한번 깼어요. 파란색 선. 따라서 여기서 익절하고요. 이후 다시 초록색 선을 바로 상승 돌파하네요. 다시 한번 롱 포지션 진입합니다. 그 후 포지션 계속해서 유지해 가다가 같은 원리예요. 파란 선 이 자리에서 깨고 내려왔네요. 익절해 주고요. 그런데 두 번의 포지션 진입을 통해 알게 된 건 상승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렇듯 이동평균의 간격이 크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터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다소곳하게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힘이 너무 약하다는 뜻입니다. 상승하는 힘이 터지려고 했었으면 두 번째 상승이었던 이 자리, 여기에서는 큰 상승이 나와줬어야 돼요. 꼬꾸라져 버리죠. 그렇다는 건 높은 확률로 이 선들이 수렴해가는 스퀴즈 구간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아주 재미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앞서 라즈와 같이 누워서 구경하면 돼요.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면 이 횡보 형태를 깨트리기 위해서 상하단 흔들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야만 방향을 잡을 힘이 생겨요. 이것 없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힘, 여기에서 그대로 방향을 가게 되면 시장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버리죠. 따라서 흔들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위로 쏠 수도 있고, 이걸 예상하는 롱 물량을 청소하며 크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자리는 방향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단타, 스캘핑 하려는 분들께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스캘핑에서 타점 잡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오늘은 라지의 리본 전략이기 때문에 리본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아무런 포지션이 없어야 됩니다. 이동평균을 통해 아무런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경합니다.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될지까지 구경을 했더니 엄청난 갭 상승이 나오고 음봉으로 시작이네요. 자, 여기서 갭 상승으로 인해 마음이 조급해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롱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런 구조가 깨지려면 엄청난 흔들기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결정할 때는 결국 이동평균의 배열이 그 방향에 맞춰집니다. 따라서 최소한 캔들과 이동평균이 만나서 어떤 상호작용을 마치고 나면 그 시점에 포지션 잡아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이후 가격 변동 따라가 보면 여기나 여기 이런 데서 롱 포지션 들어갔던 물량들 모조리 잡아먹고 가격을 내렸죠. 이때도 지지 맞고 다시 올릴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 포지션입니다. 이런 구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 살펴봤듯 요즘 상하단 변동성이 굉장히 강력한 구간이에요. 따라서 이런 구간 자주 나올 겁니다. 이럴 때 1분봉을 쓰는 매력이 있죠. 이렇게 모르는 구간 건너뛰어 버리고 확실히 방향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포착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흔들 만큼 흔들었고 방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 이후 발생한 첫 번째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진 못해요.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면 이동평균이 결국 정보를 줄 겁니다. 언제 들어갈지 말이죠.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동평균이 꼬였고 빨간색 장기 이동평균 방향이 이 자리로부터 꺾였죠. 그리고 나머지 이동평균들은 모두 역배열입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는 숏 포지션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이제 슬슬 저항 맞고 음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숏 포지션을 여기서 진입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손절은 마찬가지 직전 고점 이 자리로 잡고요. 잘 내려가 주길 바라면서 봤더니 일단 처음 시작이 굉장히 안 좋네요. 양봉이 나와버리고 손절선을 깨고 올라온 여기서 손절해 줍니다. 계속해서 가격 변동 따라가 보는데요. 다시 방향이 나왔죠. 들어갑니다. 녹색선 저항이 아니라 여기에서 빨간선 저항까지 한번 확인하고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믿고 운영해 갑니다. 잘 내려가 주길 바랍니다. 내려가다가 계속해서 녹색 저항 잘 나와주죠. 포지션 계속 운영해 가고요. 녹색선 저항이 깨질 때까지 가지고 가다가 지금 파란색 선까지 올라왔죠. 익절해 줍니다. 지금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추세선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음 추세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됐죠. 이 자리까지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세선은 막혔죠. 따라서 여기입니다. 많이 짧아지네요. 그렇다는 건 1분봉 특유의 단기 노이즈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미 방향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익절해주는 자리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매매법이 라즈가 재작년까지 사용하던 매매법이었고요. 이미 수익이 잘 나고 있던 이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동평균 그물을 함께 사용하는 전략으로 말이죠. 라즈가 업그레이드 시킨 라즈 리본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는 매매법이고요. 구조를 살펴보면 이동평균 리본 개수와 길이값은 그대로 가는데 가장 짧은 초록색 이동평균은 촘촘한 그물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파란색은 상승, 빨간색은 하락이고 색상은 원하는 대로 조정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사중 이동평균을 쓰는 리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라즈 리본을 쓰는 매매 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첫째, 스캘핑의 생명은 속도죠. 진입과 청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물의 색깔을 이 부분을 살펴보면 빨간색이었던 그물 색깔이 이때로부터 완전히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때 완전한 파란색으로 바뀌기 전에 여기서도 일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변하죠. 즉 캔들이 그물을 뚫고 올라온 그만큼 색깔이 바뀌는 구조예요. 따라서 이 자리로부터 시작된 빠른 상승은 그물과 함께 이동평균을 모조리 돌파시킨 강력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점 진입 속도가 빨라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 라즈 리본 지표를 끄고서 살펴보면 이동평균이 완전한 역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것은 매매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이후 단기, 중기, 중장기 3개의 선이 정배열이 되었고 빨간 선은 하락 이후 상승 전환이죠. 따라서 원래의 매매법대로라면 이 자리가 매매 타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 전체에서 수익률 차이는 심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하락 전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확산되었던 파란색 그물이 점차 좁아지는 단계가 되면 상승의 힘은 점차 약화되는데요. 그럴 때 지표에서는 이러한 신호를 줍니다. 파란색에서 진한 빨간색 선이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상승 중 가격 하락으로 인해 그물이 돌파되면 돌파된 만큼 색깔을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완전히 다 돌파되었기 때문에 진한 빨간색으로 전체가 다 변경되었죠. 그 후 그물 얘네들도 다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배열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파란색에서 진한 빨간색으로 선이 바뀌었고 진한 빨간색에서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색이 바뀌죠. 이것은 신호의 구조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계속 살펴봤듯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오려면 바닥권에서 시간을 꽤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 그랬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이 시작될 때는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아주 빨라요. 따라서 하락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신호를 미리 꺼내는 겁니다. 따라서 선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뀐 이 자리 여기에서 숏에 들어가고요. 이것을 통해 아직 이동평균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포지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지표를 끄고 살펴보면 본래의 매매법에서 여기는 숏 포지션이 될 수가 없죠. 확실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사실 이동평균 길이 값을 보다 타이트하고 짧게 가져간다면 이런 자리 포지션 진입 신호를 찾아낼 수는 있겠으나 그럼 문제는 뻔하죠. 길이 값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신뢰도 역시 낮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라즈는 길이 값을 유지한 상태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지표를 업그레이드 시킨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여기서 지표를 켜보면 그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라색 구름이 있죠. 이거를 사용합니다. 언제 쓰냐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너무 빠르게 터지고 나면 반드시 강한 되돌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내용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갭에는 실제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되돌림을 잡는 건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단타에서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하락 저점 이후 마지막 하락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양봉이 구름대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신호예요. 여기가 되돌림을 잡아내는 매수 포지션 진입 자리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잡으면 되고요. 만약 여기에서 지금과 같이 가격이 상승해 주면 이젠 손절이 아니라 스탑의 위치를 내가 들어갔던 캔들 여기로 바꿉니다. 즉 요런 단계에서 가격이 더 못 오르고 그냥 내려가면 이 자리 통과하는 순간 포지션 정리해주면 돼요. 익절 기준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에요. 그물 색깔이 바뀌었죠. 이 자리 종가에서 포지션 정리해줍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지금처럼 지수는 당연하고 주식은 물론 변동성이 거의 최강인 코인까지 이 전략 전부 동일하게 쓸 수가 있어요. 다른 구간도 살펴보면 앞서 매매 타점 확인했었던 여기에서도 기억하시죠? 상하단 흔들기 이후 갭 상승 그리고 이 구간 모두 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에선 구름대를 사용해서 반응합니다. 갭 상승 이후 구름대 안으로 안착한 곳이 여기 숏 포지션 진입이죠. 직전 고점이었던 이 자리 손절로 잡고 운영해 갑니다. 이번엔 반대죠.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물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게 된 이 자리 종가에서 익절하게 돼요. 앞선 기본 매매법에서는 잡을 수 없었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건 되게 잘 맞아요.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표는 캔들 색깔 변경을 지원하는데요. 이 기능을 켜보면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매매법의 진입 자리를 이렇게 색깔 변경으로 표시해 줍니다. 빨간색 이후 파란 색깔 변경, 다시 빨간색 변경, 이걸 통해서 운영해 가시면 되고 그물의 색깔 변화가 워낙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 여러 개 켜놓고 그때그때 동시에 비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라즈는 이 기능을 켜놓고 차트를 누워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스캘핑 매매의 타점을 보다 빨리 만들어주고 갑작스런 큰 변동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라즈 리본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지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확인해 주신 다음 지금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면 첫 번째 고정 댓글이 있죠. 여기 안에 적어둔 카카오톡 링크 통해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모두 제공해 드리고요. 여기에 대댓글 단다고 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이동평균 리본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변동성 강한 지금 장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익절하세요.